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내 집 마련,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조금 알아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사연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웹서핑을 하다가 저를 알게 되었고 유튜브도 팬이 되어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도 많이 읽었고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기록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어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부족해서 그런지 또 메일을 드립니다. 메일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기를 수십 번 오늘에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드립니다. 음, 자, 30대 중반이시고요. 그리고 아기 한 명 있고요. 두 분 다 자영업자이시네요. 남편분만 현재 일을 하고 계시고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년 동안 수입이 좀 없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자영업이다 보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빚도 지금 다 갚았고 저축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용혼까지 끌어모으면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금 다 합쳐서 뭐 대략 한 2억 6천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전세 자금이 이제 1억 6천, 보험이 3천, 연금 펀드가 3천, 기타 3,500, 어, 청약 종합 통장은 깨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계속 유지하시고 나중에 주택을 보유한 어, 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축보험 3천만 원, 연금 펀드. 저축보험하고 연금 펀드는 사실 저는 필요 없다 보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천의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인천 빌라. 음, 인천 서구가 아니었나? 인천 서구라고 본 것 같은데. 직장이 인천 서구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인천에 빌라로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 이제 자가를 이제 구입하고 싶고, 음, 그래서 3억에서 4억대, 대출 조금 한다 감안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살펴보셨네요. 전세 만기가 좀 남아있네요. 자연스럽게도 내년도고, 그 전에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고심한 끝에 추려본 아파트가 보니까 두 개 정도 나오네요. 양천구의 신월 시형 아파트, 염창동의 동아 1차 아파트. 가격이 뭐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리고 인천 신랑 직장이 인천 서구. 인천 서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그것 중에서도 서울이다. 뭐라는 거죠. 그 기타 등등 이제 그 아파트들에 대한 설명도 좀 적어 주셨고요. 음, 그리고 첫 번째 거 신월 시형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음,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은 거기랑 거리가 좀 먼데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건데 오탄가 신길이 아니라 신정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3억 2천 정도 되니까 돈을 좀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염창동 동화 여기는 더 비싸네요. 4억이 넘어가네요. 24평이.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말버스 수시로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어요. 음흠.
다른 주위 아파트도 같이 봤네요. 이런 아파트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조금 저평가된 거 아닐까. 자, 이제 궁금한 것들 나오네요. 자, 지금 보고 온 아파트 두 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지,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3, 4억 미만으로 투자 겸 실거주를 하기에 좋은 저평가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덜컥 집을 계약해도 되는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3번이죠. 3번이 야,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하면 사실은 지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강서구에 집을 사든, 뭐 관악구에 집을 사든, 은평구에 집을 사든, 오를 타이밍이라면 뭘 사도 되는데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요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짜리 걸리는 답변인데 어쨌든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늦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또 출퇴근 감안해서 적당한 녀석을 이제 추려야 되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비싸거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이 가능한 것들만 추리다 보면 사실 그 친구는 투자성이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많고. 누구나 이제 그 물건들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린 경우들도 많고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죠. 어쨌든 세 가지 질문 주셨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서 판단이 어렵고 또 누구는 이제 상투라고 이야기하고 또 4월 달 이후가 되면 지금보다 매물이 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4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니까 그 전에 이제 팔산을 팔아야 되니까 4월 달 이제 넘어가면 뭐 어차피 급하게 정리할 건 다 정리했을 것이고 급할 게 없으니까 물건을 빨리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일리 있는 이야기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공공분양으로 생애저축주택 마련을 생각해 보았으나 이 또한 분양가가 저희 자본에 비해 너무 높아서 이것도 이제 서울만 생각하니까 이런 거죠. 서울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당첨이 된다 한들 중도금부도 내지 못한 상황이 올 것 같아 난국입니다. 이것도 뭐 서울만 해당하는 거고요. 도저히 머리가 굴러가지 않아. 그럼 제가 이제 좀 머리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한번 굴려볼게요. 음,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데 일단 내 집 마련부터 되어 있지 않으니 일단 빚을 안고 내 집 마련을 한다 한들 그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연결이 안 되니까 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사항은 이런 거죠.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좀 이따 또 투자가 또 2탄, 3탄, 4탄이 팍팍팍팍 갈 수 있도록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다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포기할 거 확실하게 포기해야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깔고 있는 돈 전세를 더 저렴한 전세나 아니면 반전세 그것도 아니면 월세로 가서 투자금을 확실히 합파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1탄, 2탄, 3탄을 계속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실거주에 대한 좀 쾌적함 이런 것들은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안정적인 어떤 주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2년, 4년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투자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내 집 마련 겸 이제 투자 겸 해서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사실은 2탄, 3탄, 4탄은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돈이 처음부터 여유가 좀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또 내 집 마련해서 좀 대출을 좀 하면 그 돈 가지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연달아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한 채 진행하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한 채 진행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또 저축하는 금액이 좀 커져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 두 개를 이제
추렸는데 아마 다른 것들 여러 개를 비교해보고 추린 것 같아요. 근데 추렸을 때 무조건 서울 딱 해놓고 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직장이 인천 서구면 직장이 인천 서구면 지금 서구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서구잖아요. 서울은 이제 물론 서울에서 그나마 왼쪽에 있는 지역들로 지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연창동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양천구 쪽도 그렇고 어, 다 이제 그나마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서구에서 이쪽으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좀 편리한 교통 수단이 좀 애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은 애매해요. 뺑뺑 돌아가야 된다거나 지금 이렇기 때문에 왜 서울을 고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 서울은 이미 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서울 좋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인천 서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저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자가를 인천 서구에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이라면. 음, 만약에 서울이 오르기 전 한 2, 3년 전 시점이었으면 저도 이제 강서구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강서구도 사실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고 타이밍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제 최근 들어서 탁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이 또 편해야 또 일이 또 잘 될 거 아니에요. 또 자영업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로 저는 뛰어갈 것 같아요. 인천 서구에서 대장은 누가 봐도 청라이고 청라는 택지개발지구로 멋지게 지어져 있고 거주한다고 하면 아까 염창동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단 말이에요. 훨씬 저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투자 수익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전혀 좀 꿀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한 24평대 이런 것들 얼마 안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호반 베르디움 이런 거 20평대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 뭐 한 3억, 거의 한 3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평수를 뭐 조금 더 넓혀서 한 33평대 이렇게 가면 뭐 한 3억 후반대 하네요. 3억 9천에서 4억 이렇게 하니까 뭐 3억 초반대 정도면 무난하지 않은가. 24평도 괜찮다고 하면 24평도 저는 좋다고 봐지고 너무 작다고 하면 34평도 괜찮은데 아까 알아보신 집들은 전부 다 24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또 한 분이고 하니까 24평까지도 가능하겠다. 근데 그건 이제 초이스가 다 가능할 것 같고 둘 다 무난해요. 둘 다 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 뭐 24평은 제자리고 33평 올라가고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라 같은 곳은 지금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7호선 연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7호선 공사 연장준이라고 딱 이미 지금 지도에 표기돼 있잖아요.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7호선이 연결돼서 서울 쪽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것도 있거니와 이 뒤쪽으로 가면 지금 이게 이 7호선이 어디로 연장되냐면 결국은 여기 공항철도하고 연결이 되면서 공항철도 타고 또 서울로 빨리 갈 수 있고 또 저 공항 쪽으로도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은 딱 교통이 좀 불편한 게 딱 하나의 단점이었는데 그게 풀린다는 거죠. 물론 아직 시간 좀 남았어요. 2011년도에 2021년도 그때 이제 착공해서 2005년 동안 만들어야 되니까 2026년도 이제 완공 예정인 것이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좀 여차하면 1, 2년 정도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더라도 일단 교통이 착공될 거는 진짜 확실한 거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나금융타운 일자리 호재도 있고 옆에 또 스타필드 청라 여기도 딱 그 교통 호재에 맞춰서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서 여기 나중에
그 역이 생길 거예요. 역 딱 생기는 거 감안해서 이제 스타필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들도 이제 꽤 큰 거예요. 이게 아마도 하남 스타필드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고 하거든요. 전국 최대가 지금 하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더 크다고 하니까 쇼핑도 좋아지고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서울에 가서 뭐 부모님이 여기를 살아서 애를 맡겨야 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고 해서 구도심도 나쁘진 않지만 택지지구 거주하는 게 쾌적하고 좋을 거예요. 여기 택지지구 안에 내도 롯데마트인가 마트가 또 큰 게 있거든요. 큰 게 있고 또 상권들도 요 자체적으로 너무 잘 돼 있고 홈플러스 그리고 여기 또 커넬 여기 호수공원도 있지만 여기도 공원이 있으면서 이 환경이 너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뭐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그리고 뭐 기왕이면 간 김에 아파트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뭐 예전에 한 차례 올랐다가 지금 이제 보합을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많이 눌림당하고 있지만 실거주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거주하면 1, 2년 살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상 바라본다면 이게 3년 뒤 착공해서 이게 딱 진행되니까 완공되기까지만 거주하셔도 충분한 실책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사실은 인천이 인천의 청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대안들은 또 몇 군데 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서울은 좀 비싸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여유가 조금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만 해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걸 빼고 나서 또 저축까지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기대하는 것만큼 만약에 못 올라주면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고 일단 거주 환경만이라도 야 너무 쾌적하다. 집값 제자리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해, 만족해, 우리 아이도 너무 행복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집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직장도 이제 편하게 다니면서 일이 일단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이 좀 잘 되게끔 하고 이제 근데 어차피 여기는 택지 개발로 크게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세가 빠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렇게 해서 서울보다 조금 시장 폭이 적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적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를 만약에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한 24평대도 괜찮다고 하면 지금 아까 3억 초반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알아보신 곳들은 거의 얼마였어요? 하나는 3억 2천이고 하나는 4억 천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3억 2천이었고 하나는 4억 2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억 천 정도면 딱 목적에 맞고 거기서 여유가 조금 이제 대출 이자도 적게 나갈 것이고 또 굴릴 수 있는 여유 자금 조금 더 있다면 아까 뭐 보험연금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좀 또 작게 또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작게 시작해 보는 것도 작게 시작한 건 절대 대박이 터질 수가 없어요. 한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 2억, 5억을 벌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천만 원만 벌어도 정말 잘한 거죠, 사실은. 정말 잘한 거고, 그 이상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의 그 목표 타겟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마음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그걸 한탕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 눈을 키워두면 나중에 내가 무서울 게 없어져요. 그것만 있으면 그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한번 운 좋게 투자한 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막막하지만 내가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서 그 눈높이를 높여두면
어떤 시기가 와도 아 좋아 이 시기에는 이 지역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조금 적든 많든 마음이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 부동산 공부는 어렵게 무슨 공무원 준비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가보고 청라 가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진행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남동구에 가면 여기 있죠. 노년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에코 이쪽도 다 택지개발지구로 진행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데도 가보고 그리고 여기 서창이지구도 그림 그려져 있네요. 이런 것도 가보고 또 구도심 뭐 이런 데도 아는 곳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중심으로 잘 안 돌아봤을 테니까 그런 것도 좀 가보고 그리고 인천에 혹시 또 어떤 개발 계획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어, 뭔가 좀 변화가 많은 곳들 있죠. 그래서 인천에서 좋은 대학교 어디 있나요? 인하대학교죠. 인하대학교 주변을 해서 또 그림이 뭔가 지도가 이상하잖아요. 아파트 새 것들 들어왔고 여기 또 뭐 아파트 몇 개 좀 들어와 있고 옛날엔 참 그저 그런 곳이었는데 좀 많이 변했죠. 이런 것들도 그냥 쑥 가보고 옛날엔 참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네 하고 입지 변화도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좀 다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만 봐도 깨닫는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질문이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도 되는지. 서울은 살짝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더 오를 확률은 매우 높긴 해요. 근데 서울이 올라가면 무조건 인천도 같이 오르고요. 그리고 서울은 이만큼 올랐지만 인천이 요만큼밖에 안 올라서 또 상대적으로 또 인천도 꽤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대출 낼 수 있는 금액도 사실은 더 크죠. 그래서 더 좋죠. 리스크도 좀 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에게는 서울보다 저는 인천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 집을 사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3, 4억 미만으로 만약에 한다면 사실 서울은 3, 4억 미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딱 마지노선이 그 24평이 한 4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곳들이 입지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서울에서 입지가 거의 뒤에서 뭐 10등 중에 9등 하는 걸 살 바에는 제 생각에는 인천에서 입지가 한 뭐 2, 3등 정도 하는 걸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고 그리고 말씀하신 두 개 아파트는 만약에 서울을 꼭 사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금액을 꼭 맞춰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나쁘지 않은 아파트예요. 그나마 제가 별로면 다 별로라고 했을 텐데 아파트 둘 다 그래도 고심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둘 다 무난해요. 무난하고 뭐 최고의 투자처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면 참 무난하다 네, 정도예요. 정도고 근데 거기보다 제 생각에는 아까 청라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실거주에 대한 그 만족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느낌 바로 오실 거예요. 이 정도면 답변이 조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최초 생활주택 이거 노리면 다시 더 좋긴 하죠. 더 좋긴 하고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 곳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사실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약 점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청약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청약 넣어서 당첨됐는데 거기 입주까지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아져요. 지금 중도금을 못 내는 건 다 지금 서울 이야기잖아요. 경기도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요. 음, 됐네요. 됐네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내 집 마련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져요. 지금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가볍게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저는 더 추천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